집값 하락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전문가들 왜 이렇게 안 써지죠 갑자기? 자, 전문가들인데 침체 2년 이상 안 간다. 그래서 2년 이상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하진 않았다. 그러면은 왜 그런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디까지?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했던 기사들 보시면은 전문가나 작자들이 매번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떨어진다. 근데 그 이후에는 다시 오른다. 왜?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상이 지속이 될 거니까. 그러면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하가 될까요? 인하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죠. 왜냐? 미국이 내년까지 금리 인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죠? 금리 역전이 됐죠. 금리 역전이 되면서 환율이 폭등을 했죠. 저희가 환율 폭등한 거 가지고 물가 올라간다 이 정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서민 경제나 이런 쪽 위주로 이야기해서 그러지, 환율이 폭등하면 문제는 굉장히 커집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해지죠. 장점이라면 달러 가치로 봤을 때는 국내 인건비가 조금 저렴해지는 거 이런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열심히 만들었는데 팔 때는 싸게 팔리고 가지고 오는 거는 비싸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죠. 유가 같은 경우도 달러 대비로 가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는데 달러 가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원화 가치로는 더 비싸게 사야 될 수도 있죠. 유가는 어느 정도 떨어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감산하고 있고, 예전 같은 경우는 환율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외국에 저렴하게 많이 팔 수 있으니까 수출에 도움이 된다, 이딴 개소리를 하는 인간들도 있는데 그거는 80년대 90년대고, 거기다가 기업들만 그래요? 자영업자들 어때요? 자영업자들 우리나라에서 식품이나 이런 거 만든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죠. 요즘에 누가 농업을 하려고 해요? 솔직히 그렇게 많진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생산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맨날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야기 뭐예요? 직업엔 귀천이 없다고 그러는데 명절 때 가면 뭐라 그래요? 너 그런 직업 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겠니? 그런 거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인식에 박히게 되고, 그러니까 3D 업종은 피하게 되죠. 3D 업종은 피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우리나라 쌀 등 여러 가지 식품들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들이 많죠. 국내산은 좀 비싸기도 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도 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당연히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들여오는데 더 가격도 비싸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서 생기는 문제보다 훨씬 크다, 환율이 올라가서 생기는 문제가. 그런데 부동산 붕괴를 막겠다더니 비투족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더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가지고 계속 지금 일부러 억누르고 있는데 이게 여파가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국에서 내년에 금리 인하 안 해요. 그러면 적어도 한 4.56 동결을 한다고 치더라도, 8월의 예상은 주로 틀렸었지만 예상대로 잡혔다라고 했을 때 미국이 금리 인하 안 하는데 우리나라가 먼저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럼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엄청나게 안정이 됐다. 가능성 거의 없죠. 두 번째는 뭐예요? 경제 위기가 크게 왔다. 그러면 경제 위기가 크게 왔으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도 집값이 오를까요? 그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면 답 나오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언제까지 금리 올렸어요? 터지기 직전까지. 터지고 나서 MB정부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금리부터 낮췄어요. 금리 엄청나게 낮췄죠. 역대급 금리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잠깐 살아났다가 2010년부터 쭉 장기적 하락 나왔죠. 근데 2년 이상 안 간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부동산 전문가란 작자들이 항상 하는 게 뭐예요? 그냥 부동산만 보는 인간들이요. 그러니까 맨날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공급 부족. 그 다음에 교통 호재 가지고 계속 울거먹죠. 될 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 보면 맨날 보통 전문가들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나오죠. 이게 2018년 기사죠. 2020년에도 기사 한 번 더 나왔는데 2020년에도 강남 상구 중개업자들 많이 쓰고 있고, 보면은 여기도 이때부터 그 사람들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요즘에 안 보여요. 두 분. 저희가 권모수수 권교수라고 그렇게 까는 그 권교수님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언론 기사에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근데 요즘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심교수형 안 나오죠. 맨날 나오는 사람들 또 그 다음에 이 사람 맨날 쪽집게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저번에 저희가 한번 제대로 털었죠. 작년에 예측한 것들 저희는 완전히 반대로 예측했는데 저희 은근슬쩍 까면서 이야기했었는데 보니까 다 반대로 일어났죠. 요 분도 그때는 상승론자였고, 물론 2018년이니까 저희 나오기 전이죠. 2020년도 마찬가지다. 맨날 이 두 사람, 여기까지 세 사람 맨날 나오죠. 근데 요즘에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전문가 8인 진단 했을 때 맨날 나와요. 이렇게 오른다 상승한다. 요 두 분 계속 나오시더니 이게 언제예요? 2020년도 오른다, 21년도 오른다, 계속 이런 기사들이었죠. 근데 요즘에 왜 안 나와요? 하락으로 말을 바꿨으니까. 계속 오른다고 했는데 오른다고 할 때는 언론에서 써주다가
하락으로 말을 바꾸니까 안 쓰는 거다. 그럼 또 한 분은 왜 안 나오냐? 이분은 이제 정부 인사니까 괜히 잘못 썼다가는 욕만 바가지로 먹겠죠. 부동산 TF 팀장이었다가 나중에 뭐 국토부 장관도 유력하다 안 됐죠? 그 다음에 뭐 LH 사장 물망이다 안 됐죠? 거기다 보면요 역대 최악의 부동산 전망 지수라 그래요. 그래서 매수 우위 지수 13년 9개월 만에 최저다. 13년 9개월 전이면 언제죠? 2008, 9년이죠. 이때 언제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처럼 최저다. 또 한 가지 주택 가격 전망은 사상 최저다. 근데 주택 가격 전망 지수가요 요거는 나온 뒤부터 여태까지 중에서 사상 최저로 나왔다. 당연히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때보다 심리는 더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거래량이고, 근데 거래량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현재 가격에 대해서는 최저지만 전망에 대해서는 더 최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 1년까지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고 내년 하반기에 오를 거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보면 어때요? 과거 하락기보다 더 사기 힘들다. 구매력 지수, 그 다음에 구입 부담 지수. 자, 구입 부담 지수가 200이라는 이야기는요 무슨 소리냐, 이때는 한 150 좀 넘는 수준이었죠. 그러면은 소득의 25% 정도를 쓴다 여기다. 이걸 기준으로 100이라고 했으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원리금으로 써야지 살 수 있는 수준이다. 그것도 중위소득인. 중위소득이라고 하지만요 중위소득도 중위소득이 아니에요. 중위소득을 뭘 기준으로 하냐, 모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2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2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은 당연히 높죠 1인 가구보다. 그러니까 1인 가구는 애초에 배제하고 보죠. 그런데 무슨 1인 가구 증가로 집값이 올라간다는 개소리들을 하냐. 그리고 중위 집값이에요. 이거 사는데 부담이 50%예요. 맞벌이를 해도 부담이 50%다. 어떻게 집을 사냐. 그러니까 이제 프레임 잡는 게 뭐예요? 월세가 집값을 올린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전세는 지는데 월세는 늘어난다. 자, 그래서요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려는 집주인과 갈수록 금리 인상 속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려는 집주인 플러스 갈수록 늘어나는 이자 대신 월세를 택하려는 세입자의 요구가 맞물렸다. 그러면요 금리 인상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10억에 8억짜리 전세가 있었어요. 요거를 이게 집값, 이게 전세. 그런데 요거를 뭐 1억에 한 300 정도로 월세로 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7억 전세 내려면 빚을 내야 되는데 그 대신에 월세로 준다.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뭐 이게 금리를 넘어가지 않으면 이득이겠죠? 그런데 반대로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만들려면 7억을 마련해야 돼요. 그런데 갭투기 하는 사람들이 돈을 남겨놓느냐? 뭐 남겨놓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 채,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는 더더욱 남겨놓지 않죠. 누가 그걸 은행에 박아놔요. 집 한 채 더 사지. 그럼 이 7억에 대한 이자가 생겨요. 그런데 금리 인상 속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려는 집주인이면은 전세를 내놓으려고 하겠죠. 전세를 내놓으려고 하지 월세를 내놓으려고 안 한다. 그런데 이런 초고가 월세 한두 개 딱 집어가지고 아 월세 지금 대란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요거에 맞춰서 유튜버들 뭐라 그래요? 유명한 유튜버죠. 월세 상승하면 전세가 싸니까 전세도 뒤늦게 오른다. 일단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월세가 이대로 가면 상승한다. 왜냐면 금리 대비 싸게 받을 수는 없다. 뭐 이런 논리를 펼쳐가면서. 자,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갭이 줄어든다. 20년에 한 얘기죠. 갭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값이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월세가 집값을 올릴 것이다. 그런데요, 보시면 어때요? 왜 저런 고가 월세가 나오냐? 고가 월세 몇 건 가지고 월세 대란이라고 할 수가 없느냐? 보면 어때요? 고액 월세를 통해서 아파트를 작업실로 사용하는 경우,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용 처리를 해서 세금 완화를 하는 거죠. 굉장히 많아요. 월세를 통해서 세금 감면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고액 월세 거래가 갑자기 떴어요. 이게 월세 대란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월세 상승률이 지금 더 대폭으로 올라가고 있느냐? 전세 상승률이 꺾인 이후에는 월세 상승률도 꺾인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전세가 넘쳐요? 그런데 왜 비싼 월세로 들어가요? 전세가 부담이 돼서 월세로 빠지죠.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 떨어진 전세 가격에 아 월세보다 부담되네 하면은 전세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월세 가격이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왜 반대로는 생각 안 해요? 왜 무조건 오르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저런 걸 가지고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희는 그 반대의 시각을 제공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늘 그래 왔듯이 그들이 말하는 게 거짓이고 반대의 경우가 맞았다. 왜냐? 매매. 자, 결정을 하라고 해봅시다. 나한테 돈이 있어요. 내 집 마련이랑 전세랑 월세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하고 싶은 거 보통 어떻게 살고 싶냐라고 따지면 순위는 보통 이렇게 정해지죠. 그런데 여기가 떨어지고 여기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 영향이 가는 거지. 월세가 전세와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라고 말하는 건 거짓이다. 얘가 오히려 영향을 받는 변수죠. 그래서 수요가 찾는 순서대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얘가 가장 먼저 여기랑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지 얘가 여기랑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여태까지 본인들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제 와서 얘가 떨어지고 얘가 떨어지니까 얘가 나머지를 올릴 것이다 라고 궤변을 하고 있는 거다. 다만 부동산이랑 황금성이 떨어지고 뭐 전세나 월세 시장 같은 경우도 최소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죠. 계약 기간이 최소 2년이니까. 그러면은 그런 영향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 틈에 열심히 구라를 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세 가격 올라갈 때 임대차법 때문이라고 아무리 거짓말하고 있더라도 이것은 금리 때문이다 라고 저희는 2020년 임대차법 시행되자마자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전세 가격 올라간다, 전세 가격 폭등했다, 이거 다 임대차법 아니고 저금리 때문이다. 5월부터 저금리가 심각해졌고 그래서 5월부터 임대료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금리 인상하면 전세 가격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올해 한 5, 6월까지도 계속 그 얘기했죠. 저희는 2년 내 계속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도 2년 내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월에 전세 대란 일어날 것이다. 6월까지 그 얘기했었죠. 7월부터 안 날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말 바꿔서 월세 대란 만들고 있는데 그런 말이 신뢰가 가나. 그러니까 아직도 그 말이 그래서 월세 대란이 집값이 오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본인이 개돼지라는 거밖에 안 돼요. 과거 이 프레임이랑 똑같아요. 자, 강남이 올라가요. 전세 월세 떨어져도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집값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전세나 월세 중에 올라가는 거 하나 있으면 키 맞추기로 얘네가 올라가면서 다시 자극시켜서 집값을 올릴 것이다. 늘 똑같은 프레임이었다. 근데 떨어질 때 어때요? 거품기인데 전국적으로 다 떨어지죠. 여태까지 라이트하우스 조롱하던 인간들 뭐라 그랬어요? 뭐 다 떨어진다고. 부동산 시장은 어딘가가 떨어지면 어딘가는 오르게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지금 다 떨어지고 있죠. 저희가 짚었던 지역들. 왜 그래요? 다 거품이 꼈으니까. 과거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막 버블7이 떨어지는데 저기 뭐 지방 어디가 올랐어요? 부산이나 이런 데가 올랐어요? 왜? 버블7은 거품이 꼈고 그때는 부산은 거품이 안 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버블7도 거품이 끼고 그러니까 서울도 끼고 수도권도 끼고 부산도 끼고 울산도 끼고 대대광도 끼고 다 꼈으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대전제를 모르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라는 말이 있듯이 이 숲이 이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나중에 산불 나면 한꺼번에 다 타겠다 라고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산불 났는데 침엽수들은 탔는데 화력수들은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안 탔다. 그런데 지금 숲을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가뭄이 심해가지고 다 나무들이 물이 없으니까 이번에 불 붙으면 싹 다 탈 수 있다. 그거는 나무에 따라 다른 거다 하면서 올라가는 이유는 숲을 보지 않고 잎을 따다가 잎사귀 보면서 요 잎사귀의 느낌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불에 타지 않고서 이 나무는 더 쑥쑥 자랄 것이다. 이딴 이야기 하고 있는 거다. 얼마나 미시적으로 보고 있냐.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보는 인간들은 미시적으로 보면서 본인이 못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은 통계가 유리하게 나오면 통계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통계가 불리하게 나오면 통계 빼고 자기 뇌피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땐 계속 선동하기 좋았죠? 근데 결국에 지금 코로나 터지고 2년 지난 지금은 어떠냐? 저희가 이야기한 그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올리고 있어요. 너들이나 사세요, 너들이나. 저런 인간들 둘 중에 하나죠. 본인이 다주택이라서 팔아치우려고 하든가 아니면은 건설사나 혹은 뭐 적어도 분양업계 하다못해 공인중개사 업계의 커넥션이라도 있어서 팔아서 수수료라도 받아 처먹든가. 돈 버는 법을 누가 그렇게 쉽게 알려줘요? 그래서 저희가 늘 하는 이야기가 공부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근데 자기는 뭐 대단하게 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그딴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막 돈 버는 법 알려주고 같이 공유해 가면서 벌어봅시다. 그런 게 어딨어요. 다만 조장하던 인간들이 집값 떨어질 때 제일 먼저 도망가요. 그러니까 가서 상승론자들 양쪽 비교해 보시는데 당신은 사셨나요? 하고 한번 물어봐요. 하락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여기 올림픽 선수촌 샀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바꾸는 거다. 거짓으로. 이런 부분 보시면은 얼마나 악독한 존재들인지. 저거에 당해서 지들은 파는데 본인들이 그것을 떠나줄 설거지 부대는 될 필요 없다는 거.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